안녕하십니까. 1급 회정한자풀이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어떤 글자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은 삼수변을 압니다. 그리고 가로막을 란자도 여러분 난간란자나 난초란자에서 언뜻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죠. 즉, 물이 가로막을 만큼 큰 물결이라는 데서 이건 큰 물결 란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난파 그러면 큰 물결이죠. 물론 난파선 그럴 때는 큰 물결에 깨진 배를 난파선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의 난파선하고는 다르죠. 큰 물결 란. 잘 기억해 두십시오. 물이 무언가 가로막을 만큼 큰 물결이다. 도저히 헤치고 나가기 어려울 만큼 크다 해서 큰 물결 난자입니다. 사실은 음은 가로막을 난자를 그대로 가지고 가죠. 형성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가로막을 난자 하나만 알아도요. 앞에 나무목이 오면 난간난, 위에 풀초가 오면 풀초, 난초란. 사람이 심성을 가로막을 만큼 빼어나다. 그래서 우리는 난초란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죠? 그 앞에 불화가 오면 불꽃란. 우리가 찬란하다 할 때 사람의 눈을 또는 어떤 감정을 가로막을 만큼 화려한 불꽃. 우리 하나비 축제라고 하는 하나비가 뭐예요? 불꽃. 즉 우리 폭죽놀이 일본에서 대단하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다음 글자 어떤 글자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말 이때을 연자 밑에 세조. 즉 무슨 자냐? 말을 계속해서 이 뜻이 지저귀는 새, 난새다 그래서 난새란자입니다. 이것이 무슨 자냐면 말씀원 옆에 실사실사죠. 말을 실타라에 실이 풀어지듯 계속 잇따어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마음심이 오면 말이 계속 실처럼 실타래처럼 잇따고 싶어 하는 마음, 사모하는 거고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워할 연자, 사모할 연자입니다. 우리 겨울 연가할 때 쓰는 자고요. 그 다음 여기에 벌레충이 오면 말을 계속해서 잇따어서 잠시도 쉬지 않고 하는 벌레 같은 민족, 오랑캐. 그래서 오랑캐 많이 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세조가 오면 말을 계속 잇따듯이 하는 새, 난새다 해서 난새란자입니다. 우리 그런데 난가 그러면 뭐냐면 즉 임금이 타던 덕 모양 가마의 하나입니다. 즉 임금이 타던 이렇게 위에 둥그런 덕 모양, 덩이 뭔지 알죠? 그렇죠. 어떤 돔 모양 그런 것이 있는 가마의 형태를 연가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는 가마련자가 되겠죠.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 참 무서운 자입니다. 같이 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즉 묶여있는 것을 칼로 어그러지게 한다는 데서 어그러질 날짜예요. 이게 우리 신랄하게 비판하다 할 때 날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글자와 오해합니다. 찌를 자, 칼로 찌를 적 수라라라고 하는 글자와 헷갈려 합니다. 이 부분이 뚫려 있으면 찌를 자자고요. 붙어 있으면 어지러울 날자입니다. 그래서 날려 그러면 서로 어그러지는 걸 날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발음으로 지명으로 쓰일 땐 아라비아 할 때처럼 라로 납니다. 즉 이 라자로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 겁니다. 즉 이때는 아라비아 할 때는 지명으로 쓰일 때는 이것이 지명 라자로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자에 오해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2급과 1급에서는 지명 한자와 인명 한자가 좀 있죠. 특히 2급 한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잘 기억해 두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매울신 옆에 묶을속. 아까 이야기했다는 건데 이 매울속은 사실은 이런 글자죠. 매울신은 그대로 있고 이 묶을속자는 아까 어그러질 날짜입니다. 즉 뭐냐면 맵고 어지럽다는 데서 이것은 맵다 또는 아주 신랄하다 해서 매울 날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악랄하다 그러면 악독하고 잔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랄은 어떤 뜻이냐면 맵긴 매운데 입맛이 매운 걸 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하는 행동이 아주 잔인하고 흉악한 걸 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랄하다, 신랄하다 할 때 꼭 이 자를 씁니다. 이해가 되죠? 원래 맵다라는 것은 신입니다. 매울 신, 미각적인 맵다는 신이고요. 저것은 감정,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이것이 아주 못되고 혹독한 걸 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꼭 뭐라고 그래요? 지랄, 이것도 방송 용어가 아니군요. 어쨌든 그렇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한자가 욕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육시랄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다 그런 거죠. 네, 방송 용어 요거 앞으로 띠띠띠로 표현해 주시면 더 좋겠죠. 네,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중 밑에 볼감. 원래는 대나무중 옆에 쪽남자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자냐면 대바구니 람자입니다. 즉 대나무를 쪼개가지고서 쪽빛을 띠고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냐? 대바구니예요. 대나무를 쪼개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든 게 바구니죠. 그래서 이게 대바구니 람자인데 요람, 흔들 요자, 대바구니 람자, 젖먹이를 놀게 하거나 잠재우기 위해서 눕히거나 앉혀놓고 흔들도록 만드는 채롱, 이것을 우리는 요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서 탄생부터 요람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국가의 복지표가 된 거죠. 그 요람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다 딱 해서 눕혀놓는 걸 요람이라. 요람에서부터 관까지 뭐 이런 거. 네, 어차피 들어가서 눕기는 마찬가지군요. 중요한 건 잘 누워야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좀 어려운 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고기 육변 다롤 옆에 이것을 여러분은 쥐서라고 헷갈려 하는데 쥐서자가 아니고 이거 원래는 밀랍자입니다. 즉 그래서 납향랍이라고 하는 자인데 납향이 뭐냐면 고기와 곡식을 차려놓고 농사 형편에 맞도록 어떤 그 밖의 일을 여러 가지 일을 신에게 고하는 제사를 납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납향랍자입니다. 즉 고기를 차려놓고 밀랍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 또는 농사의 어떠한 상황들을 신에게 고하거나 일을 고하기 위해서 차려놓고 행사하는 것. 납향, 섣달에 하죠. 섣달. 저 음력 1월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납향랍, 구랍이라고 그러면 갱랍이라고도 하는데 지난해에 섣달을 갱랍 또는 구랍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납향이 뭐냐 그러면 아하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한 형태로구나. 그런데 언제냐? 섣달에 한다. 이렇게 두면 그래. 그래서 음력 1월을 여러분 나벌이라고 하잖아요. 나벌. 이해되죠? 유식한 말로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글자 쓴다는 것 알아두시면 지혜로울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벌레충 옆에 사냥엽자가 이렇게 생긴 거죠. 사냥엽의 변형 형태입니다. 즉 벌레와 사냥감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쓰던 밀 또는 밀랍의 형태를 띠던 밀랍. 그래서 밀랍랍 또는 밀랍이란 자입니다. 우리 복랍 그러면 전기의 부도체나 또는 병마개로 막은 자리나 우편물 등의 봉한 자리에 바르는 납, 그걸 밀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밀랍이라는 것은 먹는 밀의 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봉하기 위해서 쓰던 그런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냥감이나 벌레로부터 막기 위해서 음식이나 어떤 걸 넣어놓고서 그 주위를 깨끗이 막아놓는 거예요. 개미나 어떤 그런 거로부터요. 그걸 밀랍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거 재밌는 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개를 나타내는 개사슴 록변 옆에 발글랑, 즉 조울랑자, 개과의 짐승으로 좋던 것을 어지럽히는 동물이라는 데서 일이랑자입니다. 그런데 낭자하다 그러면 이때 자자 잘 보면 깔자자인데 흩어져 어지러운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에 낭패를 봤다 할 때 일이랑자를 써요. 그런데 일이랑자와 일이패자를 왜 쓰냐면 일이랑자는 앞발이 길고 뒷발이 짧고 일이패자는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어요. 그래서 낭패라는 건 뭐냐면 일이랑과 일이패가 만나야 잘 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앞다리가 짧은 놈과 앞다리가 긴 놈이 같이 만나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 금슬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금과 슬이 만나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죠. 그래서 금슬 좋은 부부라고 그러고 원과 앙이 만나야 원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낭패라는 건 일이랑과 일이패인데 앞다리가 짧은 일이패와 앞다리가 긴 일이랑이 만나서 일이 잘 돌아가면 일에 낭패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못 만나면 낭패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이 일을 하다가 낭패를 봤어. 그러면 앞다리 짧은 놈끼리 만났든지 앞다리 긴 놈끼리 만났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가 낭자하다 할 때 왜 일이랑자를 썼을까요? 이 일이라는 놈은 자기가 있던 자리를 마창을 내버리는 습관이 있대요. 거기에 뭐 돗자리를 놓든 뭐를 놓든 발톱으로 긁어가지고 아주 마창을 내버려요.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낭자하다는 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걸 낭자라고 그래요. 깔아있던 걸 일이라는 놈이 다 흐트러 놓은 거예요. 피가 낭자하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놈 들어가는 것 치고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남자는 다 일이 내지는 늑대라고 가르치잖아, 엄마들이.
왜 그런가 몰라. 딸들 앞에서 꼭 남자는 늑대 아니면 일이야. 그죠?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그 이리가 이 이리가 아니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태를 보든 뒤태를 보든 보기만 하면 다들 그냥 뿅 가면서 이상하게 꼭 나쁜 놈 만들어. 이왕 빠진 거 삼천포로 좀 더 갑시다. 한 여자아이 집에 남자가 신랑이 될 사람이 선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리고 가니까 부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여기 이 친구 내 애인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어요. 야, 저 남자친구 돈 많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는 왜 남자친구가 나한테 물은 걸 또 물어봐? 서로 이 일에 낭패를 보기 십상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진짜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보지 않아서야 될 것만 본다는 거예요. 낭패라는 거, 낭자라는 거 그런 식으로 가기가 쉽상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낭패를 보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량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인 옆에 두량. 요즘 투잡스가 유행한다고 그래요. 일을 아침에 하는 거 있고 저녁에 하는 거 있고 투잡. 두 가지 일, 두량, 제주량. 사람이 두 가지 재주가 있다는 데서 제주량자입니다. 기량 그러면 기술상의 재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양다리 걸치는 것도 재주다. 이건 문제가 다른 거죠. 사람이 두 가지 일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 의사인데 테니스를 잘 친다. 이게 재주예요. 이게 문화인이에요. 문화인이 뭐냐? 몰입했던 자기의 99%의 전공 분야에서 단 1%의 여유를 돌리면서 그 1%가 99%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문화인입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몰입했던 전문직에서 이탈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문화인입니다. 여러분은요,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를 하든 어떤 학습을 하더라도요, 오프라인, 즉 새로운 책을 접해서 새로운 학문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도 문화인입니다. 기량은 그럴 때 늘어납니다.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보니까 삼수변 옆에 상처창 옆에 쌀미 무슨 얘기죠? 즉 물에 띄워가지고서 가려먹는 곡식이라는 데서 기장량자입니다. 우리 고량진미 이거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암행어사 출도인 춘향전에서도 나오는 거죠. 이도령 이야기 고량진미 즉 기름고자 기장량자 보배진자 만미자 그죠? 즉 기름지고 살찐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고량진미라고 그래요. 그때 이 량은 기장량자입니다. 사실 기장하면 요즘 오곡에나 넣어 먹는 정도지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런데 옛날에 기장을 넣어서 흰쌀밥에 먹을 정도 되면 이건 뽀대 나는 집입니다.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집이란 얘기죠. 그래서 기장량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짝녀자라고 하는 자입니다. 같이 볼게요. 사람인 옆에 법녀, 즉 사람이 법으로 맺어준 듯이 짝이 된다는 데서 벗, 그래서 짝녀, 벗녀자. 우리 반려자 할 때 쓰는 자고 여반이라고 그러면 짝이 되는 동무, 벗을 얘기합니다. 거꾸로 읽으면 반여고 반여자고 여반이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반동행이라는 말이 있죠. 짝이 돼서 같이 간다. 우리 해로동열이라는 말에서 백년해로라는 거 나왔죠. 해로동열이 뭔지 알죠? 생물 시간에 배웠죠. 즉 암컷과 수컷이 같이 만나야만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는 물속 동물 해로동열이에요. 동혈. 혈이 같다 이 말이에요. 혈이 같은 동물. 그러니까 같을 동자 피혈자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남녀도 때가 되면 가는 게 좋은 거예요. 혼자 괜히 애매한 허벅지만 긁고 괜히 손톱만 날세우지 말고 이 짝반자나 짝녀자를 잘 보십시오. 사람인 옆에 반반, 사람인 옆에 법녀, 짝녀자. 기가 막히죠. 사람의 절반입니다. 이해됐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면요. 문문 옆에 안에 법여자 들어가 있죠. 즉 문중마다 법을 지키는 모습에서 마을여자 또는 마을문이라는 문여자입니다. 그래서 정려문 할 때 정려는 뭐냐면 충신효자 연려대를 표현하기 위하여 표창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던 동네의
정문을 세워 기리던 일을 정려라고 그래요. 그때 이것은 마을려라고도 하고 마을문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문, 문문자, 법려, 마을문 앞에 법에 맞도록 기리어주는 문, 마을문이죠. 정려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려문 할 때 무슨 정에 무슨 려,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기정자에 마을여자, 마을문여자를 씁니다. 이해됐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변 옆에 생각할 여자. 무슨 뜻입니까? 물에 염려스러운 것을 걸러낸다는 데서 걸을 여자입니다. 우리 여과기 할 때 쓰는 자예요. 여과. 액체 따위의 불순물을 더러운 거를 걸러내는 걸 여과라고 그러죠. 걸을 여자. 삼수변 옆에 생각려. 너무 멋지죠? 생각한다, 염려한다. 물에다가 염려스러운 것을 띄워서 뜨는 건 버리고 가라앉는 건 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걸을 여자. 걸을려. 그 충청도 사람들은 그러죠. 뭐 하다가 뭐 하면 차 타요 그러면 야 타 그러면 걸을려. 죄송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죠. 저는 이래봐도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투리가 거의 그런 식이죠. 네, 이해 부탁드리고요. 가끔 그래도 웃는 사람들 목젖 감추십시오. 네, 이번 글자 같이 보면요. 뭔가 또 문 안에 개견입니다. 문 안에 개가 들어왔어요. 집 안에 개가 들어왔어요. 옛날 개가 집 안에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그러질 여자입니다. 즉 집에 개가 들어오는 것은 어그러지다 또는 어떤 사물에 이르다라는 뜻이다 해서 이를려 어그러질려. 그래서 반려 그러면 반환 되돌려주는 건 반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개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판이죠. 틀림없습니다. 그 애완견이 집에 들어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개가 들어오는 일은 밥상 위에 들어올 일밖에 없어요. 초복, 중복, 말복. 아주 풍성하게 들어오죠. 저 이러면 또 뭐 동물 보호협회니 뭐 이런 데서 사정없이 전화 올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가 집안에 들어왔다는 건 당시 문자를 만들던 시대에는 개라는 것은 객과 짐승을 얘기해요. 이리가 됐든 늑대가 됐든 설캥이가 됐든 그런 것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어그러질려 이를 여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벼이삭 고개 숙일 초라는 글자에 또 이렇게 붙었죠. 자세히 봐야 됩니다. 벼이삭이 고개 숙일 때는 수분이 적고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검게 되고 많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을 여자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비유의 변형 형태를 띈 글자입니다. 이거 전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벼이삭이 고개 숙일 때는 비위나 어떤 수분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곡식이 누렇던 게 익어요. 그럼 검게 돼요. 검뜻이 되는 걸 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검을 여. 여명 그러면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긴 검은데 시커멓게 검은 게 아니고 뭔가 검붉고 쭉쭉 우리 동양적 표현 아주 죽이죠.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회색하면 뭐 그레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화이트 앤 블랙 섞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 그 정도 안 해. 화이트 20, 검은 거 뭐 80, 뭐 거무죽죽, 누르팅팅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검을 여자도 그쯤 되는 거예요. 그래 검긴 검은데 약간 황혼빛을 띠면서 약간 좀 거무죽죽 틱틱하면서 약간 좀 뭐 대충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알아들으면 돼요. 이것이 검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명이 밝아온다는 것은 검은 것도 아니고 환한 것도 아니고 뭔가 좀 그러면서 밝아오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